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E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가 국내도 물론 심각하지만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 썼다고 하는데 최근에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오미크론 상당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에서 코로나를 가장 잘 통제를 했었는데 최근 한 달 사이에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그 규모를 보면 우리는 20몇만 명 그러지만 중국은 2만 명이 이제 겨우 되는데도 난리를 치는데요. 네. 2만 명은 2020년 초에 발생했던 그 숫자가 비슷해요. 일간 확진자 수가. 네. 근데 그 사이에 한 2년 동안 잘 통제하다가 왜 이렇게 됐냐? 그럼 오미크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오미크론에 약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걸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샹하이 푸동이고요. 오른쪽이 지금 중국의 샹하이 명동이라고 해서 난징루입니다. 사람 한 명 없네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보통 때는 미어 터지죠.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상해의 거리인데요. 보시면은 이게 이제 관광객이 가장 많이 가는 와이탄에서 본 거리입니다. 사람이 없어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샹하이 명동에 개미의 새끼 한 마리 없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징안스라고 난징루에서 쭉 이제 올라가면 끝에 나오는 황금으로 된 절인데 이 가는 길에 전 세계 명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도 사람이 바글바글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상해를 가봤는데 이게 너무 이게 무슨 CG로 사람 다 빼놓은 것처럼 굉장히 생경한 모습인데요. 그래서 구도심도 사람이 없고요. 와. 그리고 까오자 그 고가도로에도 지금 차가 없고 오른쪽은 바로 이제 그 와이탄의 지역인데요. 여기가 유럽식 건물들이 쫙 있죠. 옛날에 이제 유럽이 조차했던 지역인데 네. 밤이 되면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지금 상해 모습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문제냐 그러면 확진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무증상자가 폭증을 하는 게 지금 문제예요. 중국이. 그래서 지금 일반 확진자 수보다는 무증상 확진자가 이게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이 이게 지금 문제인데. 증상 없지만 두 줄이 찍히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지역으로 놓고 보면 지린성. 네. 여기가 지금 확진이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샹하이인데 지금 어제 날짜로 보면 샹하이가 전체 확진자 무증상 확진자의 거의 90%가 상해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인데 상해가 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냐를 놓고 보면 첫 번째는 이게 다른 지역은 통제를 좀 철저히 할 수 있는 상해는 국제도시이기 때문에 그 통제가 사실은 조금 느슨했던 거죠.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중국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은 그 백신이 이게 불활성 백신이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이게 지금 오미크론이 약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기존에 있던 델타에서는 이제 잘 견뎠지만 확산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대신 독성은 이거에 약한 거죠. 그래서 이게 휙 이제 늘어나 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 그래서 지금 중국의 지린성하고 상해가 문제가 되는데 지린성하고 상해를 빼고 나면 실제로 확진자 수는 툭 떨어져요. 이 두 개 도시가 지금 문제고. 그래서 봉쇄를 해놓은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보면 2021년 하반기부터 지역별로 보는 난징, 양조, 정조, 샤먼, 하얼빈, 란조, 다리엔, 닝보, 샤오싱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는 이게 확진자가 있었어요. 많이 늘어난 경우가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다 봉쇄까지 잡았던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최근에 이제 전국적으로 오미크론이 이제 퍼지면서 문제가 이제 이동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은 보면 바이두가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핸드폰에 다 있으니까 이동 지수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게 무슨 차트냐면 1월 달부터 시작해서 3월 말까지의 사람들의 모빌리티를 계산한 건데 지금 노란 색깔이 요게 지금입니다. 2022년이고 통상은 구정 지나고 나면 사람들의 활동이 늘어나요. 그래서 지금 그 화면에서 보시는 파란 색깔 그 3월 초가 되면 파란 색깔의 위로 확 올라가죠. 근데 이번에는 3월이 됐는데도 이게 계속 떨어집니다. 네. 이게 바로 오미크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이게 이제 내수도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도 중국이 그 러시아에 전쟁 지원하거나 또 그리고 이번에 오미크론 사태 때문에 야 이거 큰 위기 맞는 것 아니야 돈을 왕창 뺍니다. 보시면 3월 말에 보면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이 그 역대 최대로 확 빠집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불안감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같이 벌어졌는데 지금 중국의 오미크론을 보면 그 사이에 한 5차례의 크고 작은 확진이 있었어요. 지금 보시면 2020년 1월 달에 이제 있었던 게 있고, 그런데 지금 2022년 3월 달에 보면 네. 2020년 1월 달에 벌어졌던 것과 같은 수준의 확진자가 확 늘어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네. 근데 이번에 특징은 뭐냐 그러면 과거에 5차례는 보면 이제 확진자가 대부분인데 이번에는 무증상자가 확진자 수보다 더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오미크론의 특징인 거죠. 우리도 지금 뭐 난리지만. 근데 지금 중국이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보면 중증화율이 0.2%밖에 안 돼요. 그리고 사망률은 0.01%.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방심할 수도 있는데 네. 왜 중국이 이렇게 낮은데도 난리를 치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 숫자하고 중국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중국이 예를 들어서 1%다 그러면 우리는 애게 그러지만 네. 14억에다가 1%를 곱하면 1,400만 명이에요. 네.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이 0.1%, 0.2%라고 하더라도 이게 2,300만 명이 바로 이제 생겨버린 하루에. 그러니까 풀어지는 순간 그렇죠. 엄청나게 속도가 그렇죠. 빨라질 테니까. 그래서 네. 중국이 이제 뭐 난리를 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방역 대책은 격리, 그다음에 봉쇄, 구분 통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갔고, 그래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다 통제를 하면서 상해를 뺀 나머지 지역은 뭐 숫자가 50명 이하로 굉장히 낮아요. 네. 그래서 지금 상해가 최대 문제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오미크론이요, 이게 선진국이 먼저 터졌고 선진국이 슬로우 다운 하면서 상대적으로 방역을 잘했던 한국이나 중국 같은 아시아 지역이 후행을 해요. 요게 지금 이제 특징인데, 지금 홍콩이 그 한 달 전에 중국 본토보다 먼저 이제 오미크론 대형 사고가 터졌어요. 네. 그래서 거의 홍콩도 보시면 확진자 거의 없다가 갑자기 이게 왕창 늘어난 거죠. 이게 바로 이 델타가 아닌 오미크론은 확산 속도는 무지하게 빠르되 이제 증상은 약간 약한 그런 특징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홍콩도 대략 한 달 정도 사이에 요거를 잡았어요. 네. 물론 이건 뭐 통제하고 격리해서 잡았고, 그래서 대략 이제 그 발병하고 나서 확진되고 나서 한 3주에서 4주 정도에 홍콩이 안정화가 됐고, 그래서 홍콩이 안정화 이전에 보면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높았냐를 봤더니만 노인 인구 비중이 높았던 거예요. 네. 홍콩이. 그래서 확산 속도도 빨랐고 사망 지수도 많았던 것은 오미크론의 특징 플러스 노인이 많다는 건 노령화율을 놓고 보면 일본이 세계에서 제일 높고 두 번째 프랑스, 그다음에 영국, 홍콩, 그리고 미국, 싱가포르, 한국, 중국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이 많은 언론에서는 보면 중국이 뭐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어서 뭐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도 좀 엉터리인 것이 우리보다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늙는 속도가 늦습니다. 고령화율은 낮다. 예. 그래서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홍콩은 인구 밀도가 높아요. 전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제일 높다가 보니까 이 확산 속도가 빨랐던 거고,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이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60세 이상의 접종률이 좀 낮아요. 그래서 지금 홍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략 이제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홍콩으로 보면은 크게 확산되고 나서 5주 정도에 이제 피크아웃하고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도 보면은 3월 중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대략 아마 4월 중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뭐 말 정도, 그 정도 되면 이제 피크아웃을 할 것 같아요. 잘 통제를 한다면.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얘기를 드리겠지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중국하고 그 홍콩이 확산 속도가 이렇게 높았던 것에 중요한 이유 하나가 있어요. 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는 오미크론의 특성이 있었지만 이게 중국산 백신이 이게 불활성 백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미크론이 약했다는 게 하나 있고, 네. 그 다음에 이게 보면은 이게 부스터샷 비중이 홍콩하고 중국이 낮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선진국 같은 경우는 70%, 60%뭐 이러는데 홍콩이 부스터샷 비중이 이게 33%밖에 안 돼요. 중국도 한 46%밖에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 홍콩이 이게 확 커지는 그 이유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1차, 2차 접종은 85%, 88%로 높은데
부스터샷이 4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부스터샷 효과가 있냐 없냐지만 이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부스터샷을 맞은 분들의 경우는 걸렸다고 해도 가볍게 지나가고 또는 잘 안 걸리는 특성이 있는데 이게 절대적으로 없다가 보니까 이게 취약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할래? 중국으로서는 지금 치료약이 지금 개발된 게 없기 때문에 예전하고 같은 방식으로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것이 증상이 가하지 않으니까 치료는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해 같은 경우는 2,600만 명 되는 도시를 반 A, B조로 넣어가지고 4일 동안 완전 봉쇄해가지고 준비 그 조사하고 또 4일 동안 이제 푸동하고 푸소 나눠서 조사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었죠. 그게 뭐 최근에 한국에 보도된 상해가 완전히 스톱됐다고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확산 속도가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젠가를 보면 중국이 그 전국에서 4만 명의 의료 인력들을 그대로 공수를 해와가지고 이게 지금까지 4일 4일 때 하는 건 제껴놓고 이 전수조사를 다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수조사를 다 해가지고 거기서 이 확진자를 무증상 확진자든 유증상 확진자든 해서 지금 상해 잔란관을 그거를 이제 병상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고 거기서 치료를 하고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해제를 하는. 그러니까 약으로는 어려우니까 일단은 격리를 통해서. 그렇죠. 지금은 네. 뭐 치료약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결국 중국이 언제 위드 코리아로 가냐. 네. 그걸 봐야 되고 지금 최근에 뭐 홍콩에서 그런 그 중국에서 치료약을 만드는 회사가 삼상을 성공했다는 것 때문에 주가가 뭐 하루에 100%씩 200%씩 막 올라가는 회사가 나와요. 네. 바로 이제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치료약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님원 선생 감사합니다.